에이씨, 선배면 다야? 일이나 잘하던가. 아니, 그럼 부탁도 못 들어줘요? 선배 좋다는 게 뭐예요? 아, 짜증나? 지금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휴, 후배들 눈치 보는 게 더 힘드네. 이것들만 생각하면 다 때려치우고 싶어. 짜증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무례하고 이기적인 직장 상사 때문에 진짜 억울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직장 후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직장 상사는 일반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일적으로 선배니까 힘들어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나보다 후배인 직원이 나를 만만하게 대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직장 후배의 무례한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혹시 멘탈이 약해서 회사 생활이 고민이라면 고정 댓글에 멘탈 강화 무료 PDF를 참고해보세요. 무례한 직장 후배 대처법 5가지. 회사라는 환경은 포식자와 초식 동물이 함께 생존하는 하나의 정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글이 어떤 곳이죠? 거기는 그저 여러 동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예의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죽이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곳이죠. 강한 존재가 살아남을 뿐이에요. 저는 회사도 정글과 비슷한 곳이라고 보는데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려서부터 사회적인 관계를 위한 학습을 하다 보니 서로 예의를 지키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결국 인간도 뇌가 더 많이 발달한 동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학습을 해서 합리적으로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은 해도 누군가가 약한 존재로 인식이 되면 본능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계급이 높은 부장님, 팀장님 같은 사람들이 힘이 센 포식자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계급이 낮은 회사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큰 문제는 나보다 계급이 낮은 부하 직원도 내가 약하다고 느낄 경우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만하다 싶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죠. 이럴 때는 선배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를 수 있는데요. 이때 너무 감정에 휩싸여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먼저 현재 회사에서의 내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힘이 약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제시하는 5가지를 먼저 체크해서 대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첫 번째, 내 업무 능력 점검하기. 회사에서 내가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 능력인데요. 누구보다도 뛰어나거나 잘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잘하는 기본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약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나를 만만하게 대하거나 무례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면 업무적으로 나에게 문제는 없는지 객관적으로 체크해보세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믿는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고, 만약 내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경우 업무 능력을 보완하는데 힘쓰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내 사회성 점검하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잘 못 어울리는 사람은 약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사회성이 좋을 필요는 없지만 주변에서는 모두가 잘 어울리는데 나만 못 어울리는 상황이면 상대적으로 만만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성이란 것은 사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키우기는 힘든 부분인데요. 내가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면 무작정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게 아군이 될 만한 사람을 한 명만 확보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내 아군으로 만드는 게 힘든 상황이라면 차라리 업무 능력을 최대한 키우고 인간관계는 적을 만들지 않는 정도로만 유지해보세요. 세 번째, 내 자존감 점검하기. 회사에서 자신이 약한 존재로 보일 만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데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면 나도 모르게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여기면서 쉽게 화를 내거나 감정에 휩싸일 수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직장 상사라도 자존감이 낮아서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후배들로부터 만만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어요.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지,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휩싸여서 불안해지거나 화를 내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세요.
만약 내 자존감이 낮다고 여겨지면 장기적으로는 멘탈 훈련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를 위해서 평소에 내 생각을 점검해서 합리적인지 글로 쓰거나 호흡 명상 훈련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 내 태도 점검하기. 지금까지 내 업무 능력과 사회성, 자존감을 점검해 보도록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 태도가 너무 상대방에 맞춰주는 상황이면 직장 후배들로부터 쉽게 무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 능력과 사회성, 자존감을 보완하는 상황이라도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 태도는 바꾸는 것이 좋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떠나서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편한 방향을 추구하는데요.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항상 잘해주고 떠받들어주면 후배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선배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에요. 후배들에게 굳이 나쁘게 대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지금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희생하고 잘해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 당장 고치는 것이 좋아요. 이런 희생적인 태도는 결국 내 자존감과 연관이 있으니 내 인정 욕구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다섯 번째, 후배가 또라이인지 점검하기.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회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연쇄살인을 행하는 살인마들,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등등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 나를 무시하고 있는 직장 후배가 혹시 또라이라면 그 사람을 바꾸지 않고 피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또라이에 가까운 사람들은 사회적인 학습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은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괜히 그런 사람을 건드렸다가 나만 크게 피해를 보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직장 후배가 나한테만 무례하게 행동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무례한 또라이라면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상책이에요. 무례한 직장 후배 대처법. 넌 회사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헤매고 있어?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대답만 잘해요. 1시간 내로 당장 수정해서 보고해. 아, 이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 어떡하지? 아리 선배님, 그것도 아직 모르세요? 과장님이 전에 보고서 형식 꼭 신경 쓰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기본 가지고 뭘 그러세요? 뭔가 건방지네.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지? 아리야, 후배 앞에서 업무가 미숙하면 무시받을 수 있어. 업무 능력은 회사에서 전투 능력 1순위니까 열심히 해보자. 지저가 상 받았으면 한턱 쏴야지. 당연한 말씀을. 제가 소고기집으로 예약해뒀습니다. 내가 너 믿고 있었어. 지저귀 대리님 짱이에요. 아리 사원 아무 말도 못하네. 업무도 못해 사회성도 떨어져. 앞으로 무시 때려야겠다. 휴, 나 빼고 다들 이야기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저귀 후배가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아리야, 사회성이 꼭 좋을 필요는 없어. 당당하게 행동해. 그리고 네 편 한 명 정도만 있으면 괜찮아. 맞아, 회사는 친목 모임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지낼게. 오늘 한 명이 작년 실적 PPT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할래? 아,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아, 제가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야근해야 될 텐데 고생 좀 해줘. 아, 맞다. 아리 선배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제 것도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아, 알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꼭 밥 한 번 살게요. 아, 어떡하지?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괜히 지저귀 후배 일까지 해준다고 했다. 아리야, 네가 선배인데 이렇게 모든 일을 네가 한다고 하면 어떡해. 후배들이 너 만만하게 본다고. 나도 모르게 다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떡하지? 자존감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자존감을 체크하고 멘탈 단련을 해야 될 것 같아. 후배 일은 지금 당장 못한다고 그래. 지저귀 사원? 미안한데 아까 그 일은 못할 것 같아. 과장님이 시킨 PPT가 양이 많더라고. 아니, 이제 와서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만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내가 지저귀 씨 곤란할 것 같아서 PPT 업무도 일부러 맡았는데 어쩜 그렇게 무례하니? 아니, 맡으면 끝까지 해주셔야죠. 이랬다 저랬다 뭐 하자는 거예요? 아씨, 짜증나네. 아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뭐 저딴 사람이 다 있어. 짜증나. 아리야, 저런 또라이 같은 사람은 그냥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알아서 사고 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찍힐 테니까 우리는 무시하자. 그래,
바뀌지도 않을 사람 내가 신경 써봤자 나만 손해야. 이럴 때는 멘탈이 강해져야 돼. 멘탈 훈련과 관련된 무료 PDF를 제공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봐. 대한민국 회사원 화이팅! 마블리의 생각. 여러분,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인간관계 신경 쓰느라 참 힘드시죠? 직장 상사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후배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더 힘들어요. 그죠? 그와 관련해서 제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제 시간 내에 업무를 다 처리하고 근무가 끝나면 상대방에게 바로바로 넘겨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연히 후배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후배 입장에서 선배에게 인계를 줄 때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이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선배가 힘들지 않도록 더 잘해놓는데 착한 사람이 선배일 경우 일을 대충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착한 사람에 해당돼서 만만한 존재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굳이 필요 이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구나. 내 호의가 후배에게는 권리가 돼서 당연한 줄 아는구나. 제가 당시 그 부서에서 그걸 깨달았지만 한순간에 제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업무 능력이나 자존감, 태도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한다고 바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기본적으로 내 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지 않고 괜히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가짐이 당당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에서 주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당당해지기 위한 행동을 하나씩 해보세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제 무료 PDF에도 멘탈 훈련법 내용이 많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리 멘탈을 다이아 멘탈로 만드는 마인드 블링이었습니다.